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미술 전문가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아이들의 위험 회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경우 이제 우리 아이가 활동적이지 못해요. 혹은 자신감이 없어요.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위험 회피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크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이제 우리는 전문가니까 위험회피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위험회피라는 단어를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위험회피라는 것은 기질의 하나의 차원인데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크다. 쉽게 말해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좀 내향적으로 보일 수 있고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아이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걸 이제 위험회피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선 제가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입니다. 네. 일단 우리 아이가 좀 기질적으로 원래 좀 기민하고 예민하고 좀 민감한 아이인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이 보이고 크게 들리고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좀 더 뒤로 숨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아이들이라면은 우선 부모님들께서 제일 첫 번째로 내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히려 자신감을 키워주려고 우리 아이를 섣불리 활동으로 등 떠밀게 되면 오히려 그거는 역으로 아이가 뒤로 숨거나 혹은 아예 그 활동 자체를 거부해서 벽을 쌓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섣불리 활동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아이에 대한 수용과 조금 더 차근히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행동심리학에서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작게 우리 어떤 대상을 경험하거나 환경을 경험하거나 활동을 경험할 때 단계적으로 이제 작게 나누어서 경험해 나갈 수 있게끔 점진적인 그 스텝을 밟는 건데요. 이제 점진적인 스텝을 밟으면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조금 이제 조심성이 줄어들고 차근하게 이 새로운 대상을 경험할 수 있게끔 울타리를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우리가 그 무거운 거를 한 번에 든다고 해서 근력이 길러지는 게 아닌 것처럼 차근차근 무게를 늘려간다고 생각해 주시는 원리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질적으로 위험 회피가 높은 친구들과 다르게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학습된 위험 회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수업에서 만난 친구 같은 경우를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술 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식물 도감을 보고 그 식물 도감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식물을 골라서 정밀화를 관찰하고 내가 눈으로 본 걸 손으로 옮겨보는 협응력을 높이는 수업이거든요. 이제 관건은 관찰하고 내가 관찰한 것을 손으로 옮겨보는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 해결이라든지 자기 조절도 높일 수 있는 수업인데, 일단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활동에 도입하고자 수업 공간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우리 친구가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네, 교실 안에서 계속 다른 작품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자리를 이탈한다든지 몸을 가만히 두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자칫하면은 겉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아이가 좀 산만해 보이거나 집중력이 낮은가 혹은 뭔가 이제 다른 것에 좀 관심이 있나 흥미가 없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은 사실 이거는 그 내막을 잘 들여다봤을 때 위험 회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아이가 지금 교실에 들어왔을 때 오늘 해야 되는 구조적 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어긋났던 것이 사실상 그 선생님이 준비한 구조적 활동에
본인이 뭔가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른 식으로 돌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런 아이들의 경우 사실 속마음을 더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내가 너무 불안해. 근데 나 너무 해보고 싶어. 근데 내가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 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사실 이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수업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이제 제가 이번 수업에서 되게 중요하게 그 조절하는 부분은 재료에 대한 제한이에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체계적 둔감법처럼 이제 점토 매체를 사용하는데 보통 우리 아이들이 점토 매체를 사용할 때는 덩어리째 덕지덕지 붙이다가 촉감 놀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인지 비인지적으로 더 발달하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과정이 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점토를 아예 애초에 도입부터 소분화해서 나눠줍니다. 내가 이런 큰 덩어리를 받았을 때 아이가 접근하게 되는 마음가짐과 작은 재료를 먼저 받았을 때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먼저 가지는 것은 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아까 점지법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한테 큰 부담보다는 작은 것에서 출발해서 아이가 호기심을 갖고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제공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지금 하는 수업에서 정밀화를 관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세하게 그려진 어떤 식물의 그림을 딱 보여주면 이거를 표현하라고 했을 때 사실 성인도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관찰하는 방법을 저랑 배워나가는 겁니다. 마치 꽃은 동그란지, 세모난지, 꽃잎은 몇 장인지, 그리고 잎사귀는 뾰족한지, 까칠까칠한지, 그러니까 이런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부터 잘라서 볼 수 있는 관점을 길러주는 거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뭐냐면 위험의 피가 높다라거나 지금 두 번째 상황에서처럼 위험의 피가 높은 건 아닌데 어떤 사회적 이 살아온 경험 가운데에서 성공 경험이 없던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위험의 피가 높거나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적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적응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나한테 계속 와야 돼. 요소가 와야 돼. 그래서 이게 합해져서 내가 할 수 있겠다가 되는 거죠. 이 원리대로 선생님께서 지금 이파리는 동그란지 거친지 세모난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하나하나 정보를 가져가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는데 나는 이 사회적 상황과 정보를 문제 해결력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의 피가 높은 친구들일수록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경험해 왔던 과정 속에서 작은 실패 경험이 계속 누적됐다거나 혹은 되돌리기 어려운 너무 큰 좌절을 맛봤던 친구들일 경우 위험의 피가 되게 높은데, 그런 친구들일수록 내가 어떤 문제 상황을 대면했을 때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자기 자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수업의 구조 안에서부터 내가 통제하기 쉬운 방법으로 마치 쪼개서 관찰하고 잘라진 조각을 주고 통제하기 쉬운 자원들을 먼저 나눠준 뒤에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단순합니다. 사실 이제 방법도 그 부여받은, 그러니까 이제 제공받은 점토를 동그랗게 굴리기,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납작하게 누르기, 그 다음에 이제 엄지, 검지로 꼬집기. 그러면 생각지 않은 쉬운 방법으로 금방 이파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직 능동적으로 거기까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인지적 사고가 낯설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손쉬운 방법으로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 그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움을 주시는 거네요. 전문가네. 그러니까 별것 아닌 나의 몇 가지의 제스처만으로도 내가 그럴싸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구나. 요 성취 경험을 달콤하게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처음부터 화분에 우드락을 쪼개서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점토를 쌓아서 기둥을 세우고 이파리 만들고 꽃잎 만들고 열매 만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처음 봤던 그 정밀화의 그림이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결과까지 꼴이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활동에 집중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단계적인 소분화된 방법으로 같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멋있게 완성을 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주셨던 피드백이 이 화분을 항상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항상 곁에 품고 다닌대요. 레옹이야? 네. 그래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사하다는, 네, 감사하다는 그런 이제 반응을 제가 듣게 됐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뿌듯함을 넘어서 그냥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식물도감책을 보여줄 때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보자가 아니라 그 아이가 뭐 귤이건 장미건 해바라기건 어떠한 것을 골랐을 때는 반드시 자기에게 어떤 과거의 의미가 있는 것을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의미를 또 자기가 완성해 가서 그 의미가 도식화돼서 내 앞에 딱 나타나니 그 의미가 더욱더 자기 안에 분명해지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자신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는 수업의 제목이 마음으로 키우는 꽃입니다. 분명 내 마음 안에는 나도 몰랐던 혹은 내가 알지만 회피하고 있었던 나만의 자원이 있는데 그걸 시각적 결과물로 그리고 어떤 시각적 표현물로 나타냈을 때 더 확실하게 나한테 와닿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내 안에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런 자녀를 둔 엄마나 아빠가 집에서 아이한테 좀 어떻게 개입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미술 수업을 빗대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생활 전반에 걸쳐져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의 생활 습관 혹은 집, 가정 환경 안에서의 그 범주를 조금 더 그 아이의 기회를 넓혀주시는 방향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집안일을 하거나 혹은 자기가 이제 놀았던 방을 정서하거나 네, 그런 영역부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어머님께서는 빨리빨리 청소하고 싶고 옆에서 이제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기다리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어려워요. 전 애가 둘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가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다려주고 그 아이의 기회를 좀 제공해 주시는 그러니까 아주 작고 별것 아닌 일이지만 그거를 내 손으로 했을 때 아이들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청소부터 엄마가 하는 어떤 집안일을 좀 같이 도와주는 네. 뭐 예를 들면 분리수거 하는데 엄마가 좀 손이 모자라니까 같이 들어줄래? 혹은 너가 분류를 좀 해줄래? 이런 되게 캔은 캔으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이거 지능검사랑 똑같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안에서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뭔가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시면 그 부분은 소속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내 경험을 넓혀갈 수 있는 맥락하고도 같이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집에서는 아이를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내가 돌봐야 하는 어떤 보호 대상이 아니라 이 가족의 일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감과 뭔가 할 일을 부여해 주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제가 많이 상담해 보면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해줘. 귤도 닦아줘. 계란 닦아줘. 근데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 이유 충분해. 시간 없고 흘리고 더러워지고 빨리 등원해야 되고. 맞아요. 엄마의 생각에 그냥 근본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 그 루틴을 좀 깨야 돼. 네. 조금만 깨도 아이에게 기회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툴 수 있어요. 어른의 시각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그 부분을 쪼개서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하신 것처럼
귤 까는 거, 양말 신는 거, 칫솔질 하는 거, 이거 다 우리 아이들이 배워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정말 우리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 정보가 될 만한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알찬 정보로 우리 엄마들한테 또 정보를 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또 네. 유익한 이야기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